7월 2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현물 순매수로 모처럼 양시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회복 시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자, 물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선물에서는 순매도였어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비탄력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야만 제대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선물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5일 이평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5일 이평선에 저항되는 음선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선물과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삼성전자의 비탄력 흐름,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 역시 비탄력 반등 시도로 반등을 주도하지 못한 점은 다소의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저항 기준이었던 5일 이평선을 코스피 지수가 일단 돌파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역시 5일 이평선을 갖다가 오후장 들어서 살짝 넘기면서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전반적인 오늘장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의 반등은 이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이런 걸 놓고 보면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반전으로 가느냐의 기준은 요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되느냐 아니면 돌파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조정 이후에 2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반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그죠? 근데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면은 20일 이평선에서 저항받고 맙니다. 그래서 후속 흐름에 있어서는 20일 이평선을 코스피 지수 기준 20일 이평선을 저항을 받느냐, 여기서처럼 돌파 안착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속 흐름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 대왕고래 테마의 움직임이 있었죠. 자, 내달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 주관사 입찰 소식, 바로 이게 있었어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이쪽 관련주들의 상승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동양철관, 화성밸브, 자, 이런 세 종목이 오늘 이쪽 관련주들의 반등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서 화성밸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일단 패턴상으로는 가장 주도격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쪽 관련 테마주들은 향후 이제 시추 결과, 1차적인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겠죠.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좀 밀리면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하면서 시추 1차 결과 나올 때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러한 모습, 어떤 모멘텀이 나오거나 오늘처럼 이러한 경우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수시로 반응하는 이러한 형태가 시추 1차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 반등이 있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상반기 화장품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존 등에서 한국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되면서 호조세를 보여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올라야만 화장품 섹터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하향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축으로 유지한다면 계속 흐름이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 화장품 제조 이 두 종목의 패턴이 가장 우월하다.
살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요. 5일 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5일 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과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향으로 5일 이평선 지지 타고 올라가면서 아직 슈팅이 없다는 소리예요. 오늘도 이격이 5일 이동평균선하고 벌어지진 않았죠. 아직 슈팅이 없다는 소리야. 슈팅이 없다는 소리는 이 패턴들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상승할 때 5일 이평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크게 벌어졌을 때는 이제 그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물량을 좀 줄여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관점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다시 고점을 높여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지가 되면서 오늘 약간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흐름이 살아있어요.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대로템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것도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가서 이것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고점을 높여버렸죠. 갭으로 좀 떠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윗꼬리가 좀 나옵니다. 그죠? 이격이 생기면 매물 공방이 좀 나와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방산 쪽에서는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의외로 선방한 섹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음봉의 조정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버티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또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흐름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즉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 종목은 뚝딱이 방송에서 계속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높여 나가는지를 보시고,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종목은, 고점을 높이는 종목은 윗골이나 눌릴 때는 또 다시 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려나가고 있는데, 어떤 섹터든 간에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종목들이 늘어나면 그 섹터는 계속 살아있는 흐름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관악폭,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관악폭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 오늘 월요일이었죠.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후속으로 계속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